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나흘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개원식이랑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던 거에 이어서 이번 주는 대정부 질문 주간이고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22대 국회 사실상 첫 대정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월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 김병주 의원이 뭐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당에서 보이콧하면서 아예 일정이 파행이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준비만 하고 실제로 대정부 질문 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번에 대거 기용시킨다고 합니다. 음.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이 정치, 내일 2일차가 외교통일안보, 모레 경제, 목요일날 교육사회문화 이렇게 각각 관련 질의를 하게 되고요. 네. 뭐 각각의 영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정치 분야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울 걸로 전망이 돼요. 네. 포인트는 밥상머리 민심입니다. 음흠. 추석 직전이기 때문에 이슈 전쟁이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대정부 질문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잔치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좀 취재해봤어요. 민주당이 겨냥하는 이슈 1순위는 의료 대란.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초반 이기 때문에 그 20% 선을 무너뜨릴 요소가 요 의료 대란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 70대 이상인데 네. 여기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가장 곤란한 계층이기 때문에 요걸 좀 공략하면 지지율을 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핵심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명 의대 증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아냐.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어떤 다른 국정농단 세력의 조언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대란을 김건희 여사 전횡이나 아니면 뭐 국정농단 프레임 이런 걸로 연결지으려는 계산으로 보여요. 아울러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문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텔레그램 네네.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국정농단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연결하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호랑 좀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음. 이야기이고. 사실은 탄핵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좀 정무적인 계산이 많이 깔려 있는데 민주당의 한 강경파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회 내에서도 탄핵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절차도 공론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은.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공론화가 되는 게 앞으로 있을 10월이나 11월 일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다 각각 이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프레임을 같이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뭐 정치권이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10월, 11월쯤 되면은 전 국민이 같이 일어설 거다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입장은 아니고 네.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강경파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대정부 질문이 그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고 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런 민주당의 속내, 뭐 이를테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 깔기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걸로 이번 대정부 질문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나왔었던 계엄 준비설 뭐 이런 이슈들을 같이 부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것들 조금 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계엄 준비설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주도하고 있는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거 이거는 뭐 인기 영합주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포퓰리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는 대정부 질문 어떤 거 주목하세요? 일단 여야 모두 고루 물어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좀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여나 야나 서로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쟁이 연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야당이 좀 공격수예요. 대정부 질문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거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수라서 늘 그런 자리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뭘 강조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아까 김광일 기자가 잠깐 언급해 줬듯이 그 12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흐름으로 보면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민주당의 1순위는 최상병 특검법이었고요. 이걸 먼저 추진을 하고 안 되면 국정조사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네. 정기국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린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화력을 하나에 집중해야 되니까 맞아요. 분산하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하되 1순위는 최상병 특검법, 2순위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앞순위로 올릴까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건 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김혜경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종결 처리가 사실상 된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대비 효과를 굉장히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때 김혜경 씨를 검찰 수사에 이제 공개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던 것도 민주당 지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비공개로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안건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대비 효과를 주면서 부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그 공천 개입 의혹 있잖아요. 이것도 또 불거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12일이 또 어떤 날인지 또 봐야 되는 게 12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2심 선고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이제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맞아요. 2심이 나오는 날이군요. 그럼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이 돼 있지만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부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요걸 좀 띄워도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최상병 특검법이 1순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치의 제일 의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이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2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당내에서 이런 요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좀 국민의힘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많이 띄워본 다음에 여론을 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뭐 특히 정치 분야가 많이 되겠죠. 여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많이 언급해보고 여론이 얼마나 움직이나 본다. 네, 여론이 안 좋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더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12일에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특검법을. 국민의힘 전략도 좀 그 짚어드리면은 네. 어제 이제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라인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가 여야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다선들 많이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 정치 분야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의 박주현 의원이 1순위예요. 첫 번째로 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하거든요. 박지원 의원 다음이 권성동 의원. 네, 이거를 양당의 맞춰가지고 중진들. 네. 중진을 내보내가지고 보내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진들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외교부 출신, 국정원 출신, 군 출신 전문가들 보내고 그다음에 상임위 간사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출신 요런 이제 라인업을 짰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대정부 질문 수비해야 되잖아요. 네.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했던 거를 예를 들어 그냥 초선 의원이 가서 쭉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어떤 공격을 하면은 그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받아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문가나 아니면 다선 의원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라인업을 짰다라고 합니다. 쭉 한번 볼까요? 박지원, 권성동, 서영교, 신동욱, 권칠승, 장동혁, 박상혁, 곽규택. 맞아요. 이렇게 뭐 돼 이런 있으면 식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 다선 의원이고 장동혁, 곽규택 의원은 한동훈 대표 쪽 몫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교 분야 보면 윤상현 의원을 또 일본으로 내보냈거든요. 이제 외교 분야의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다선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경제에서는 이종배 의원 역시 다선 의원이고 뭐 위에도 국민의힘에 보면 임종득, 김기웅 이런 의원들은 이제 외교부하고 국정원 출신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에 양당 전략들 쭉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게 뭐 상대 당을 서로 무너뜨리기 위한 대정부 질의의 현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공격해야 하는 포인트는 뭔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다음으로 갑니다. 여야정 협의체부터 시동.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추석 앞두고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프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까지는 나왔는데 진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여야 의정 협의체 상태에서 의료계가 좀 강경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단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는 빼고라도 가자. 네, 추석 전에는 그게 힘들 수 있으니 음. 그렇다면 빼고라도 가자. 양당 정책위 의장 간의 실무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고 해요. 네. 구체적으로는 여야에서 그 국회 보건복지위랑 교육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이렇게 해서 각각 한 3-4명 정도씩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음흠. 그 의사단체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단일한 창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의대 교수협의회 등등에 이제 한 명씩 참여해달라라고 정부 쪽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도 의사단체가 불참할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단체 쪽을 비워놓고 추석 연휴 전에 우선 협의체를 가동한다라는 게 주로 이제 여권의 구상이고요. 이제 의료계 입장이요. 의사협회에서 하는 얘기가 2025년이랑 26년 의대 정원 계획을 백지화하자. 그러니까 25학년도 이번에 수능 치는 사람들 것부터 다시 좀 정원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더라고요. 근거는 일단 교육 환경이 당장 안 된다 그런 거죠. 뽑아놔도. 그렇죠. 네, 이제 1학년을 이제 다 같이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7학년도 입시 정원부터 재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5, 26학년도는 백지화하고 27학년도 거는 재논의하자. 네, 그거부터 논의하자라는 거고 일부 의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교웅 장관 박민수 2차관의 어떤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2025년도 백지화는 당장 말이 안 된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당장 오늘부터 수시 입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아마 9시부터 원서 접수일걸요? 맞아요. 네. 그게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논의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의료 6학년도 입시부터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의료계에서 영명 증원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증원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오게 되면은 26년도부터는 우리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스탠스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살짝 다른데 말씀드렸던 25학년도 정원 논의를 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수시 접수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아예 배제해버리면은 의사들이랑 대화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일단 오라고 해서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이를테면 지난주 박주민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주에 우리 뉴스쇼 와서 인터뷰했을 때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당 안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물꼬를 좀 트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의료계에서 뭐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진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1학년 3,000명이 유급이 되잖아요 이번에. 근데 4,500명을 더 뽑아요. 그럼 7,500명을 지금 이 교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들이 나중에 의사 돼서 진찰 할 수 있는 건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당장 오늘부터 수시 접수 시작되면 이거 어떻게 물릅니까? 이것도 걱정이고요. 박순봉 기자.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권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시 접수 시작되기 전에 이 얘기가 더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논의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불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사단체들은 숫자를 안 내고 조정할 생각도 없었다, 늘려줄 생각이 없었다 이런 불신이 있는 거고 의사단체들은 어쨌든 너희들은 무조건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대통령실이 요구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의사단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통일된 안을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조정하는 거를 이제 수용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딱 통화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생기니까 그 여야 의정 협의체의 의 몫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건 대표안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두의 동의를 안고 오지 않는 대표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한 발 정도 물러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의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장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 따로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거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일단은 네. 내년도 거는 어쨌든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당초의 목표는 어느 정도 대통령실은 이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꿔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 요걸 선제 조건으로 사실상 뭐 차관은 되게 오래전부터 선제 조건이었고 요걸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대통령실이? 아니요. 그거는 제가 취재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가장 표적으로 삼는 게 박민수 2차 가진잖아요. 네네. 복지부 2차 간을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은 아예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전면에 서서 움직였던 사람을 징계를 한다. 그럼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들, 그러니까 복지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레임덕에 빠질 거다 이런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레임덕의 그 시발점이 될 그렇죠. 거다. 공무원들이 아예 안 야. 움직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전제 조건, 첫 전제 조건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안 풀리면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대통령실이 한 발 양보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또 그렇게는 보이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의사단체들이 서로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말 안 들으면 끝이고요. 의협 전공의 단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전공의 단체가 말 안 들으면 그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실성이 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에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죠. 문재인 손잡은 이재명.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네, 22대 총선 직전 지난 2월에 한번 만났었고요. 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예. 겁니다. 원래는 뭐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바로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걸리면서 좀 미뤄졌다라고 민주당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김정숙 여사까지 같이 해서 한 40분 정도 차담회를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겨냥한 수사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입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게 저나 제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뭐 지지자들 앞에 나왔을 때 손을 맞잡아서 번쩍 드는 모습까지 같이 보였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문 전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집회도 예고가 됐고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 더 주목이 됐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훈훈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그러니까 수사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양쪽 진영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봤던 포인트는 네.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는 권양숙 여사를 만났었거든요. 동아마을 갔다가 평산마을 갔죠. 그렇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재명 대표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뭐 밥 먹는 모습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비슷하다. 어허.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측이 하고 이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요 세간의 거리가 확실히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집하는 모습 뭐 네. 이런 게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자, 박수몽 기자. 그러니까 모두의 합이 맞아서 만들어진 그런 만남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수가 맞아? 이런 이제 의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층으로부터.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안 치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문율을 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부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검찰 수사 피해자예요. 이런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움직인 걸 보면 그 권양숙 여사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표현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검찰의 피해를 봤던 사람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3명의 이 전현직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현 대표 이 사람들이 뭉치는 그런 그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대선 행보도 쉽게 풀려요. 기존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친문계를 다 끌어안는 그런 그림을 한 번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오히려 주목이 됐던 거는 그 지난 그 토요일에 조선일보 칼럼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이런 칼럼이었거든요. 이게 보수 쪽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슨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더 치명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오히려 별거 아닌 거 건드리고 약간 뭐 수사하는 척하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칼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압박이 강해지면 문명의 그 조합은 더 강해지고 이런 식의 그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자리에 같이 갔다 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그 자리도 참석을 하고 이따가 인터뷰에서 그 질문도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